네, 알몸 추격자입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 3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그런데 잠옷 차림의 여성이 신발도 안 신은 채 저렇게 다급히 골목을 뛰쳐나오는데요. 잠시 후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오는 남성, 자세히 보니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입니다. 이 알몸 남성은 여성이 사라진 골목길을 따라 이리저리 배회하다 저렇게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몸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팀장님, 알몸남의 정체 뭐였습니까? 이건 알몸남이 그 강도는 아닙니다. 네. 10월 31일 날 새벽 1시 40분쯤에 그 남성이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 애인 집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설득을 한 겁니다. 계속 만나달라 했더니 여성이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리 지르고 뭐 윽박 지르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니까 네. 여성이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침착하게 흉기를 뺏은 다음에 잠옷바람으로 문 열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편의점에 숨었는데 남성이 쫓아가려고 그러면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여성이 술약간 취한 것 같아요. 옷을 알몸을 벗고 여자를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112 신고됐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알몸으로 찾아다니는 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몸남의 정체,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당시 여성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급히 도망친 건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시 40분경에 앞에 사람과 같이가 잠옷바람에 가입하는 카라를 들고 확 뛰어들어오면서 아저씨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울며 불며 막 경찰하고 통화하는데 빨리 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놀랍지 코피 흘리면서 오는데 완전히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경찰이 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귀던 중에 다툰 것도 아니고 이미 결별한 사이인데 집을 찾아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면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지금 알몸남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네. 다시 사귀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남자가 이 집에 들어갔느냐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네. 딴 남자 사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다시 사귀자 또 딴 남자 사귀지 마라 그러면 소유욕, 집착 네. 이걸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것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언제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보복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냥 끝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데이트 폭력이 문제됐고 2017년부터도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왔고 또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것도 또 같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2015년부터 19년 7월까지 한 4년 동안 4만 건 이상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데이트 폭력 전 연인이나 또는 부부간, 뭐 또는 전 부부간 이런 때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논의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방금 강신학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선처를 호소했을까? 어차피 금방 나올 거 아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선처 호소를 부탁한 게 아닐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수 협박죄로 네. 지금 이제 수사를 받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 야간이었죠. 근데 그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강 변호사님이 최근에 그렇게 사건도 많고 엄중하게 봐야 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법원의 양형이 피해 여성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과가 없고 이러면 사회 복귀를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와서 또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성이 이번에 신고한 게 처음이 아니라 그전에도 다투다가 112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이 남성이 앙심을 품고 또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112에 신고당한 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복귀하면 또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성들은 이런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되면 2차 피해를 우려해요. 어떤 게 있냐면 연인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탄원서를 써줘라, 선처를 해줘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인정에 호소하면 그 부분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차. 그러니까 여성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빌미를 제공해서 남자가 저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있으니까 2차 피해가 있으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압박감에 못 이겨서 선처 호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도를 개정해야 되는 게 선처를 호소를 못하게 해야 돼요. 선처 호소에도 양형의 기준을 안 미치게 네. 해야지 이 선처를 이제 압박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